안녕하세요, 박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충격적인 노후도를 가진 도화동 재개발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 재개발 현장이 정말 제가 말을 더 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노후도가 심한데요. 오늘은 도화동 재개발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서 이 지역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동 재개발 지역은 공덕역 10번 출구에서 길 하나를 건너면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역세권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개발 시에 용적률 상향에 대한 인센티브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도 여기 현재 토지 등 소유자는 약 370명 정도가 되고 건립 예정 세대수는 한 1200에서 1300세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층수는 한 45층까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용적률의 혜택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화동 재개발 지역의 면적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2025년 9월 통합 신통 계획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지역주택 조합으로도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역세권 시프트까지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전체 블록에서 두 구역으로 나눠서 한쪽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 A구역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B블록을 이제 신속통합 기획으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이제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던 블록조차도 통합 신통 계획으로 방향을 틀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먼저 여기 지금 A구역을 한번 쭉 돌아보고 있는데, A구역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뭔가 이제 방향성이 맞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 자체는 사실은 상권의 활성화 목적도 있고 주택 공급의 목적이 같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의 기능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이 도화동 재개발 지역의 A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활성화된 블록은 아니고요. 상권은 실질적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마포역 쪽으로 이렇게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블록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구역과 B구역이 합쳐져서 통합 신통 기획으로 방향을 잡은 것, 저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공덕 업무 수요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클 것 같고, 공덕역에는 사실은 신안산선이 개통 예정입니다. 공덕 재개발 지역 자체에 대해서 호재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공덕역을 이용하는 수요가 더욱더 늘어난다라는 차원에서, 수요가 더 증가한다라는 차원에서 가격 상승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화동 재개발 지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시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도화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약 한 21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도화 현대 1차, 그리고 도화 현대 홈타운, 이 아파트들이 거의 18억에서 20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완성이 되는 시점에서 가격에 이제 하방을 받쳐주는 요소로 충분히 이 아파트들이 작용을 할 것 같고, 20억대 이상은 어느 정도 정해진 안전 마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화 현대 1차, 그리고 도화 현대 홈타운, 이 아파트들이 통합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재건축을 추진을 하게 되면 이들 아파트에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가 이쪽으로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지금 이렇게 공사 현장을 지나고 있는데 도화동 재개발 지역에 실질적으로 신축들이 들어서고 있는 현장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내부의 노후도가 깨진다라고 해서 이 신축 빌라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신축 빌라가 들어오는 게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노후도를 판정을 하는 게 아니고 동수에 대한 기준으로 노후도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 개 동에
29세대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선다 라고 하면 노후도에 대한 판단은 이 한 동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 한 동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도화동 재개발 지역에는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이 노후도는 크게 깨지지 않는 선에서 동의서가 25장이 확보가 되게 되는 겁니다. 신축 빌라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재개발에 대해서 아파트를 가지고 싶다라는 이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절차적인 측면에서 사업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당연히 신축들이 계속 들어서게 되면 노후도가 깨지는 건 맞지만 적당한 선에서 신축들이 계속 들어오게 됨으로써 동의서가 원활하게 확보된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신축 빌라가 들어선다라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도화동 재개발 지역의 노후도는 30년 된 건물들이 거의 80%에 육박할 만큼 노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노후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의 모습으로도 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블로그에 글을 작성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블로그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투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투자 금액대는 한 4억대 중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건을 제가 몇 개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주변 아파트들이 20억대에 이미 육박하고 있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도화동 재개발 사업이 실질적으로 완성이 되는 시점에서 충분히 그 가격대를 노려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 곳입니다.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요가 계속적으로 몰리는 지역이고요. 공덕역은 업무 수요 자체도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머무르는 거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도화동 재개발 지역 굉장히 노후도가 심하거든요. 하지만 이 지역이 명품 아파트 단지로 거듭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